아니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선포하고 하면 당연히 잘못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왜 붙었는가? 네. 국민들이 저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저는 여론조사에서 설문 문항이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하십니까? 이러한 문항이 있다면은 네. 그것도 지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어디 보니까 30몇 프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 적어도 10명 중 6명은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는다잖아요. 너는 안 그런데 된다, 그러면 이거죠.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찬반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네. 과거 같으면 그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대표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면 그럼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 스타가 과거에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르르 몰려요. 네. 그 예를 들어 이재명 30몇 프로 또 그럼 저 국민의힘의 홍길동 뭐 예를 들어 그쪽도 30몇 프로 40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물론 잘했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일단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만 이재명 대표만큼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사라져 있기도 예,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네. 아까 말한 대표직에서 아까 말한 그런 친윤계 공세 때문에 결국은 당원 당규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 끌려 내려온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마디로 나는 이재명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홍길동 지지해 이러는 지금 확고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그게 나타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잘 보면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요, 한동훈 대표 지지율, 뭐 오세훈 지지율, 홍준표 지지율 이렇게 다 합치면 그게 네. 얼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 딱 한 명의 제대로 된 대항마가 나온다면 그게 거기에 다 집약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네, 중요한 할만하다. 거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갤럽에 최근에 나온 게 네. 7일부터 9일까지 1000명 대상 네. 거기 보면 민주당 38% 그다음에 국민의힘 36% 오차 보면 3.1%포인트로 보이니까 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겁니다. 2%포인트는 없는 거예요. 둘 다 네. 지금 동률인데 중요한 거는 무당파 여기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9%나 나와요. 19%.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네. 이 사람들이 원래는 민주당에 있었어요. 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었고 국민의힘 지지율 20% 헤맸어. 이 아까 말한 19%가 민주당 붙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최근 12월 셋째 주, 넷째 주, 1월 첫째 주, 둘째 주 가면서 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탄핵 폭주, 그 한덕수 권한대행만 끌어내리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갤럽이 오늘 직접 그 얘기했어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돼가지고 이 19% 무당층이 붙어있던 게 딱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폭락을 해가지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계엄 사태가 터지기 이전보다도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계엄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벌었던 그런 이득을 민주당 스스로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 19% 무당파는 네. 지금 나가서 계신 19% 무당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이 국민의힘 그 36% 무당파 19%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요거 대강 합치면 20% 저기 뭐 40% 60% 60에서 70% 사이가 지금 그 민주당 네. 반대하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민주당은 36% 지금 41% 수준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은요 31% 35%예요. 민주당보다 5%포인트에서 거의 10%포인트까지도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민주당까지는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다 네. 하는 사람이 많게는 4명 중 1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뼈가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쨌든 보수가 괴멸이니 공멸이니 했지만 오히려 진짜 보수가 강하게 집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고. 예, 그렇죠. 네. 그동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이전에 보면 그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네. 지금 너무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단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단계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쫙 갈라진. 지금 또 제가 뭐 언론계에 나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대통령이 뭐 언론사 편집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한동훈 X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만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것이다. 압수수색했었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한 거죠. 오. 근데 대통령이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그게 단계 사건 때.
단계 사건 때요? 단계 사건이 이어진 이게 잘 순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단계 사건이 먼저 나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명태균 사건이 터집니다. 그랬죠. 명태균 사건과 단계 사건이 이제 같이 가는데 그렇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반전 카드를 꺼내요. 당무감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당무감사는 무엇을 노린 건가요? 그럼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명태균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태균에 오염이 돼서 복균자들이야. 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만큼은 명태균 활활 날아다닐 때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공천의 기억제도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복균이 안 된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그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당무감사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경선이 이게 엉망진창이었는데 다 들여다보겠다 한 그래,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순순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왜?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기 때문에 바로 명태균 게이트에 명태균에 복균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친윤들, 친윤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었어. 이런 와중에 네. 또 하도 단계를 갖고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정말 김건희 특검법 이러다가는 우리도 정말 좀 다른 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찬성해 줄 수도 있다. 요래서 윤 대통령이 아주 격노하고 폭발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계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계엄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도 언론사 간부하고 통화하는 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한동훈 X를 이거 완전히 끌어내리겠다. 이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한동훈 보고 X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니까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 사건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경찰에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려 했다. 근데 지금 그게 그 날짜를 비교해 보면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 떠도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기자님께 확인된 얘기. 제가 이건 취재라는 건 여러 가지 복수의 소식통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단일 소식통한테 들은 겁니다만 그 단일 소식통은 여러 복수의 소식통으로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주변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동훈 X를 그러니까 분노가 지금 그게 차 있었네요. 한동훈 어쨌든. X를 끌어내린다. 혼을 내겠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조만간 압수수색한다. 이야. 날짜도 특정했답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의 근데 주체가 검찰인지 경찰인지 아니면 계엄군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계엄 전에 얘기입니다. 계엄 전에 나온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하여간 그 당시 이제 험악했었다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지지율 현상을 무슨 윤석열 개인이라든가 국민의힘, 민주당의 일반적인 지금 정당 대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탄핵이라는 굉장히 예외적인 국면 속에서 네. 이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그냥 권력을 날로 먹겠다. 이런 지금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 특히 이재명 대표 개인은 거기다가 권력만 먹는 게 아니고 네. 사법 리스크를 순식간에 면죄를 받는 그렇죠. 일석이조를 하겠다는 것인데 면죄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는 국민적인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주 적게 아주 미니멈으로는 지금 30%대 초반까지 네. 지지율이 떨어져 버린 이 현실.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정성호라든가 이런 핵심 친명계조차도 이런 식으로만 가선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좀 봐야 된다. 결코 우리 국민이 계엄 자체를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행동 자체를 지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그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대상으로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지금은 아니면 자연인 윤석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어떤 상징 조합에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요즘 사실은 정당 지지율을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전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과도 한번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 오늘 오후 4시 방송에서 우리 강찬호 기자님께서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혹시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접수 완료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기자로서 평론을 했습니다만 네. 혹시 이택수 대표는 실물 여론조사 회사 업체 장이니까 네. 좀 더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인데 네. 제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더 중요하고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과 맥이 같다. 그렇습니까? 네. 와, 그렇다면 정말 좀 다행인데.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 강찬호 기자님은 이래서 그냥 기자가 아니다. 네. 네. 굉장히 너무 기분 해안이 좋습니다. 높은 네. 분이다.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채널의 뉴스엔진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도 무한의 영광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 제가 영광이고요. 네, 하여간 뉴스엔진 제가 너무 그야말로 저는 큰 칭찬을 아니요 너무나 큰 행운을 잡았다 드리겠어요. 생각합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또 민주당 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딱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공수처나 언론 플레이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이었죠.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런 발언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워딩을 잘 뽑아요. 세게 딱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칼이라도 휴대해서 경찰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 글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자극적으로 잘 뽑지 않나요? 저는 잘 국회 기자회견이잖아요. 국회에서 불체포 기자회견 했다더라고요. 특권, 면책 특권이 있죠. 발언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저게 뭐 어느 정도로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좀 아주 뭐라 그럴까 근거 확실해야지 좀 할 수 있는데 되게 자극적으로 어쨌든 뽑았어요. 칼이라도 뭐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쉽게 말하면 칼로 찔러서 그러면 피를 봐서라도 막으라 뭐 이랬다는 뜻인데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정말 얘기를 했을지 저는 좀 상당히 그거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좀 회의적이고 네. 마침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공수처 경호처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는 식사를 한 것은 옷차림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식사를 한 사실은 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딴 건데 얘기할 그 정도면 대강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이 끝난 것 같고 참고로 저 윤건영 의원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죠. 문다혜 씨 관련해서 제주도 별장 관련해서 뭐라고 했나요? 그 공유 숙박업소 얘기했었죠. 네. 자,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됐나요? 지금 리아님께서 윤건영이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헛소리라기보다 어쨌든 저는 그 얘기만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네. 전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자, 윤건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분명히 제주도의 문제의 주택은 별장이 아니다. 왜냐면 문다혜 씨가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서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서 음주운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주도 사는 사람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음주운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음주운전했죠. 네. 이태원에서. 네. 그래서 서울 사는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집이 있으니까 언론들이 다 상식적으로 별장이라고 하죠. 근데 왜 별장이라는 거에 그렇게 또 아주 뭐라 그럴까? 아니다. 별장이 아니다. 약간 별장이라고 하면 뭔가 있는 사람이 한 그러니까 갖고 저는 있는 왜 이런 자 느낌을 이거 주니까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문다혜 씨가 제가 봐라고 한 거는 용서드립니다. 봐요. 용서를 구합니다. 윤건영은 이렇게 해서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두게 하는 목표. 언론들이 그런 목표를 가졌는지 저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그리고 별장 제주도에 조그만 거 하나 있다고 그게 그렇게 호화로운 건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언론이 그런 목표 아니 언론들 입장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서울에 집도 있는 그런 셈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고 네. 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게 그럼 별장이지 제주도가 본가고 서울에는 가끔 나오는데 왜 그럼 서울까지 와서 음주운전 했을까? 여전히 그건 언론의 의문이고요. 둘째로는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다. 사업장 등록도 돼 있다. 그리고 굳이 또 31평 규모의 단층 주체로 30년도 넘은 9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의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데 거야. 네. 저는 딴 건 다 그런데 이분 워딩을 그대로 옮깁니다.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 등록도 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이분을 공유숙박업소 이거 문제 삼아서 어떻게 했나요? 네? 어떻게 했나? 관심 없어요. 네, 문다혜 아니 씨지 뭐. 제주 불법 네. 숙박업을 서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으로 지금
경찰이 서울 서부지검 형사 2부는 제주지검으로부터 문씨의 사건을 이첩받았다.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 등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윤건영 의원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입장을 전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 나온 거 네, 없잖아요. 전혀 밝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입장은 좀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아주 그거를 지금 언론을 비판했잖아요. 아, 그 아주 문대 씨가 호혜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인 양, 언론이 그런 게 목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했잖아요. 네. 그렇게 언론을 비판했으면 언론이 그래서 사실 다 받았어 줬어요. 근데 지금 언론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자님께서 해명을 네. 좀 요구해 주세요. 언론인으로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개혁신